기자추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PFT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16일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면은 1차 조정기를 통해서 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말미를 줄 테니 만나라.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라 했는데 저희 올데스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6일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법원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PFT 쪽에서 의견서가 들어오면은 조정에 응할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트랙트 쪽도 확인해 본 결과 오후 6시까지 어떠한 입장문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지켜보고요. 또 하나, 19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방송을 앞두고 8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저희 올데스타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통화를 직접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의 권고 내용입니다. 지난 9일 PFT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때 멤버 세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들이 출석을 해서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종결이 됐죠.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말미를 줬어요. 16일까지 당사자 간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죠. 당시 어트랙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한경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면서,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 조건에 대해서 어트랙트 쪽은 비공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조정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 발설하는 거를 당연히 재판부는 좋아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16일 이 조정 기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입장이 없었다. 그럼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법원, 당사자 간 대화를 해보라.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게 16일 오후 6시였어요. 이 대화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양측이 잘 풀어보라는 거죠. 풀어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속계약 해지, 인용 이런 게 아니라 양측이 접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은 접점이란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하되 서로에게 불만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입장을 조율해서 맞춰보라. 이게 법원의 전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일까지 기한을 준 거예요. 그때까지 양측 얘기를 나눠봐. 그런데 9일 조정기일 직후에 어트랙트의 반응을 보면은 이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산 등의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PFT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복귀입니다. 결국 16일 전에 PFT 측이 연락을 취해 온다면은 이 복귀를 전제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PFT 측은 다시 한번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렇게 조정이 불발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제라는 게 야 이렇게 해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강제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의 말미를 줬는데도 어떻게 더 얘기를 풀어볼 의사가 없었다. 그 이야기인즉 강제 조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 혹은 인용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입니다. 8월 16일이니까 빠르면 일주일, 8월 23일 전에 나오고 길어도 9월이 되기 전에는 기각인지 인용인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순간 PFT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올드스타의 시각으로 볼 때 PFT는 두 가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전환, 그리고 가처분 신청 인용입니다. 아니, 이 분위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뭘 앞두고 있죠?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앞두고 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PFT 분쟁을 다루는데 그 제목이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입니다. 참 공교로운 시점이죠. 9일 조정기일, 16일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라, 19일 방송. 그 이야기인즉 그 알은 이번에 양측과 다 소통을 해왔죠. 그러면은 PFT 측에 뭘 체크를 했을까요? 조정에 이르는지. 만약에 16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19일 방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을 덜어내야 되고, 왜냐면 분쟁이 마무리된 거니까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19일 방송이 된다? 그 이야기인즉 조정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어느 정도 그 쪽도 취재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근데 제가 볼 때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요? 이 제목만 보면 뉘앙스가 PFT의 날개가 외적인 힘에 의해서 꺾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PFT는 열심히 해서 빌보드에서 성과를 내놨는데 더 높이 비상하는 PFT의 날개가 외적인 힘에 의해 꺾였다는 뉘앙스죠. 그래서 저는 방송의 초점이 어트랙트 대 PFT가 아니라 어트랙트 대 더 기버스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꺾은 주체가 수익 항목 누락,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위반, 지원 부족 등 이런 거에 문제를 제기당한 어트랙트일지, 혹은 어트랙트가 문제 삼은 이 외부 세력, 즉 더 기버스일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점심때쯤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었고 제가 콜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 PFT 편을 담당한 PD였어요. 올드스타 영상, 저희가 앞선 올린 내용 중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와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가 많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올드스타를 통해서 육성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알 쪽에서는 전홍준 대표와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를 쓸 수 있게 저한테 양해를 부탁하는 거였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용, 올드스타를 통한 자료라는 걸 인용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드는 의구심이 뭐냐.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는 직접 하진 않았어요. 어트랙트의 다른 직원을 할 수 있었을지언정 전 대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PFT와 아주 동행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목소리를 내는 게 재판 중인데 부적절할 수도 있고 아울러 PFT 멤버들에 대한 공격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대표는 말을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럼 그알 쪽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하고 싶을까요? 그알 제작진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 가스라이팅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안 기자님 부모나 애들이 조금씩 진짜 전문가 2명한테 네,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네,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거 네네, 아니면은 네, 어떠한 거로도 설명이 안 돼요. 네. 이거 지금, 엄청난 거예요. 실제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전 대표가 가스라이팅이나 외부 세력을 언급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려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보셨나요? 여기를 보면은 PFT 측 관계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등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워딩을 쓰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시는지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는 우려가 뭐냐? PFT나 안성일 대표 측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에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대대적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초창기 입장을 낸 게 거의 전부예요.
이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는 응했다는 거죠. 사실상 첩보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와 출연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런 합리적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로 많은 내용들을 취재해왔고 또 6주의 긴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숙고의 숙고를 거듭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목에서부터 왠지 이 피프티가 피해자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댓글이 제가 올린 영상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날개를 꺾었나? 이거 자체가 비상하는 피프티의 날개는 누군가에 의해 꺾였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19일 방송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하게 볼 거예요.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거기에 등장하는 피프티 측, 그리고 안성일 대표 측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고 또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그 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